4.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날마다 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가 있으므로 나의 것을 만들려고 하고 나의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러나 나를 바로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거의 모두가 나를 잊고서 정체 없이 살아간다. 보통 나라고 할 때 그것은 몸뚱아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몸뚱이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나가 정말 나일 수 있으려면 소유물 모두를 털어버리고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 정신, 영혼, 의식 등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마음이나 정신 등이 나라면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구성됐고 어떻게 생겼을까? 찾아보면 몸을 떠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어떤 모양이나 흔적도 없고 트럭만한 꼬투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생각이 나인가 하고 들여다봐도 제멋대로 놀아나다 허망하게 꺼지는 것을 보면 나 같지가 않다. 가끔씩 번뇌망상에 실험하는 마음을 찾고자 가슴을 쥐어짜봐도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지 단서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나가 흔히 알고 있는 유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에 집착된 눈으로는 수만 년을 찾아도 나를 볼 수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말을 보면 1인칭인 나에 미음을 덧붙여 2인칭인 남이 된다. 나에서 남이 비롯된 것이다. 다른 언어가 1인칭과 2인칭을 구분하는 것에 비해 우리의 언어는 그 차이를 좁혀 놓았다. 이것은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한사상에 기인한다. 한이란 생각의 온갖 분별을 초월하여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하는 사고체계를 말한다. 이것의 영향으로 우리는 은연중 마이 하우스라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 한다. 하다못해 가족을 가리킬 때도 my wife, my father이라 하지 않고 우리 아내, 우리 아버지라 한다. 우리 결례는 주객이 일체된 조화에서 나를 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과부터 한나로 있는 경우가 많다. 한나는 분별적 개체를 뛰어넘어 하나의 생명이 된 우주심이다. 거룩한 존재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님자를 붙여 한나님으로 존칭한다. 발음의 편리를 위해 한나님은 하나님이 됐고 온누리에서 가장 존귀한 경배의 대상이 됐다. 인류의 정신을 지배해왔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숱한 종교적 신들, 그들은 사실 다름 아닌 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이다. 여기서 당군의 홍익인간도 나왔고 최재호의 인내천도 나왔다. 석가의 중생적 불도 이것을 의미하고 예수의 구원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세상에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자각한다면 나는 누구인가의 화두는 풀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사상은 비단 철학에서의 주장만은 아니다. 양자물리학을 보면 이런 한사상을 뒷받침하는 실험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 인류는 존재의 실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결국 미시세계로까지 접근하여 실존의 문고리를 잡아채게 됐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의외였다. 그곳은 그저 신기루처럼 모하기 짝이 없는 현상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실험실에서 슬릿, 즉 틈새를 2개 뚫고 그 뒤엔 배경판을 설치해놨다. 입자를 통과시키면 배경판에 2개의 무늬가, 파동을 통과시키면 배경판에 간섭 무늬가 각각 새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소립자인 전자다발을 슬릿으로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배경판에 도착한 전자들은 간섭 무늬를 새기게 된다. 분명 전자라는 미세입자들을 통과시켰음에도 결과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무수한 전자입자들이 서로 간섭하며 파동의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자를 한 개씩 차례대로 발사해보자. 그런데 배경판의 결과는 이번에도 간섭 무늬로 나온다. 물질의 작은 알갱이인 전자입자가 어떻게 해서 파동을 이루게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연이어 나온 것이다. 확률적으로 보면 한 개의 전자 알갱이가 슬릿을 통과할 때 두 개로 나누어져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와 두 개의 슬릿 가운데 어느 한 곳만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어느 곳도 통과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현실 세계에서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시 슬릿에 초정밀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전자가 그곳을 통과할 때의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관찰을 하자 전자의 파동성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두 개의 무늬만 배경판에 그려지게 되었다. 전자는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알고 성질을 입자 쪽으로 결정한 것이다. 왜 관찰을 하면 전자는 파동의 옷을 입고 입자의 옷만을 취하는 것일까? 참으로 요상한 일이 아닌가. 정보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 그곳에 당신의 시선이 닿는 순간 정보가 어느 한 모습으로 결정되면서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이 만들어진다.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보의 형태로는 당신의 시선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건 뭉개져 버린 추상화의 한 단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보고 모습을 바꾼 것인가? 전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양자의 세계 전체가 당신의 시선을 의식하며 운동을 결정한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주 전체가 당신의 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루어져 있다. 범속에 지나지 않는 당신일진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건 혹시 당신이 원신이기 때문이 아닐까?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한 조물주가 당신이 맞다면 당신이 만들어낸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든 당신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 연결에 의해 전자를 비롯한 양자의 세계는 창조주인 당신의 관찰을 위해 수시로 모습을 바꿀 것이다. 원신은 감상하기 위해 삼라만상을 창조했다. 원신은 스스로 정보를 일으켜 차원과 우주를 만들고 그곳에 생명이라는 창구를 뚫어 감상을 한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순간 전자의 모호한 상태는 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양자역학에 등장하는 관찰의 문제는 당신이 곧 원신임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이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입자의 위치는 인과도 아니고 확률도 아닌 의도적 확률에 의해 결정해진다. 이것은 무작위한 확률에 관찰자의 방향성이 결합하여 위치를 정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당신이 감상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 전자의 이중성을 깨고 입자화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신과의 연결이 다른 동물에 비해 매끄러운 편이다.